예, 안녕하세요. 시즌입니다. 러블리 아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세 번째 녹음이에요. 세 번째 녹화예요.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좀 어려운데, 이 아이스샷 마인 이제 가이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글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영상 녹화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안마인 스킬 특징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사실 앞에 두 녹화에서는 다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너무 길고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좀 빼고 어차피 뭐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냥 이 스킬은 직접 쏘는 것보다 지뢰로 연결해서 쓰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예, 굉장히 그게 유리한 스킬이다. 이 정도로까지는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이 빌드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기재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장갑 보시면은 에너지 보호막 이제 재충전 속도 28% 증가라는 옵션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계약 모조품에 보시면은 스킬의 기본 마나 소모의 200%와 동일한 기본 에너지 보호막 소모를 얻음이라는 옵션이 있죠. 이게 이제 그 내가 스킬 쓸 때마다 마나도 소비하지만 에너지 보호막도 같이 소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 보호막을 두 배로 소비를 한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 보호막은 내가 한 대라도 맞아버리면은 재충전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2초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 어떻게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스킬을 써야 되니까 내 에너지 보호막이 모두 닳게 되면 스킬이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맞아도 에너지 보호막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섬뜩한 충전기를 같이 쓰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이 사악한 소울을 같이 쓰시는 것도 나름 방법인데 포인트를 3개나 더 소비를 해야 되죠. 뭐 어찌됐든 이제 섬뜩한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해를 받아도 에너지 보호막이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생명력을 보호하게끔 만들면 안 되죠. 에너지 보호막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만화를 보호하게끔 만들어서 에너지 보호막은 생명력과 내가 받는 피해와 전혀 별개의 소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보호막 소모량이 301이에요. 301. 내 에너지 보호막은 945인데 그럼 에너지 보호막을 계속해서 이제 충전을 해주는 이 충전량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재충전 비율. 원래는 311인데 여기 섬뜩한 충전기에 보시면은 재충전 속도 50% 감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 정도 차의 정상이에요. 예, 한번 빼볼게요. 장갑을 빼면은 자 694죠. 에너지 보호막이. 그럼 여기서 33%니까 한 200 정도 차야 되는데 거기서 또 50% 감폭 먹으니까 115씩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갑 없으면은 이 에너지 보호막 소모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스킬 쓰다 보면 에너지 보호막이 바닥이 나가지고 스킬을 더 이상 못 쓰는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장갑을 사시면서 동시에 이 재충전 속도 증가를 챙겨 주셔서 150 정도 이제 돼야 되는 재충전 속도가 비율이 여기 있는 증가를 받아가지고 한 200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요 정도만 챙겨주셔도 여러분들께서 스킬 쓰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17티어 보스 잡을 때도 보시면은 에너지 보호막이 이제 계속 닳기는 하지만 막 바닥까지 가는 상황은 잘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챙겨주셔야 되는 게 정확도예요. 정확도. 공격 빌드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꼭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확도는요.
여기 POB 상으로 3800 이상만 되면 돼요. 전 지금 3350인데 이게 요 옵션 요거 고유적에 대한 정확도 40% 증폭 요것 때문에 이제 100% 달성이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유적 기준으로 이걸 잡아놨죠. 일반 몹일 때는 정확도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3800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3300 정도면은 충분히 일반 몹들 우리가 매핑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도가 충분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보스 정도 될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확도인데 가디언 될 때는 가디언한테는 3800 정도 필요하니까 요걸 찍음으로써 이제 부족한 정확도를 보충을 해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지뢰 투척 속도예요. 자, 우리 이제 지뢰 투척 속도는요, 영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어택 레이트 4.37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택 레이트가 3.8에서 4.3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서버틱 POE 게임 서버틱에 의해서 동일한 투척 속도 결과값을 냅니다. 이거는 이제 지뢰로 유명하신 표님 있죠, 표님. 그 표님이 다 계산하신 거예요. 저한테도 따로 알려주셨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어택 레이트 4.3을 넘기던가 넘길 게 아니라면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세팅하실 때 넘길 게 아니라면 그냥 3.85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놀아야겠다. 지뢰 투척 속도 더 챙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빌드 자체가 지뢰 투척 속도를 땡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걸 넘겨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넘고 안 넘고가 좀 플레이 감이 좀 많이 달라져요. 체감이 확실히 돼요. 그렇다고 이제 4.3 이전으로 갔을 때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답답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충분히 빠른 속도로 던지는데 4.3을 넘겼을 때는 정말 부드럽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반 스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레이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오토메이션 보조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자동화 보조가 새롭게 들어와서 지금 거의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대부분의 지뢰 유저들은 다 이 지뢰 폭발을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터트리는 것보다 지뢰는 이제 던져서 쌓이게 만들고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터지느냐에 따라서 적한테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1개 터지는 거랑 1초에 5개 터지는 거랑 딜 차이가 5배가 나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터지는 속도가 내가 직접 터트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름 딜 압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버프를 받은 셈인데 이게 데드아이한테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순풍 때문에 그래요. 순풍 같은 경우는 데드아이는 던질 때 순풍 스틱이 쌓이고요. 지뢰를 터트렸을 때 순풍 스틱이 쌓이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지뢰를 터트렸을 때 순풍 스택을 온전히 10스택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끊겨요. 10스택이 안 차요 다. 그래서 직접 지뢰 폭발 키를 D키를 같이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눌러 주시면 순풍이 굉장히 빨리 쌓입니다. 그럼 순풍이 굉장히 빨리 쌓인다는 뜻은 뭐냐면요, 지뢰 터지는 속도도 월등히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보조를 연결한 지뢰 폭발과 내가 직접 터트리는 지뢰가 같이 이제 막 터지게 되면서 딜 압축도가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아이는 순풍이 사실 이제 투척 속도를 되게 많이 높여주기도 하는 좋은 버프 기제이고, 거기에다가 이 바람 수호로 인해서 받는 데미지 30% 감폭까지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풍을 빨리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D키를 같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내가 한 대 맞으면은 순풍 10스택이 바로 날아가 버리니까 요 어슴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빨리 되게 채워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같이 눌러가면서 이제 플레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기는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대량 학살의 활과 죽음의 활
두 가지 베이스가 이제 치명타 확률이 기본 치명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 베이스를 좀 선호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두 베이스가 매물이 많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척추활도 괜찮습니다. 척추활도 되게 높은 치명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이에요. 그리고 매물이 제일 많죠. 자, 근데 이런 무기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 빌드를 완전히 갈아엎은 이유기도 한데, 예, 물리 피해 높이 붙은 거와 이제 화염 피해나 냉기 피해 한 줄 붙어 있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네,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비용도 너무 비싸요. 이게 지금 빌드업을 하려면은 요런 활로 바꾸시면 돼요. 물리 피해 1티어, 플랫 1티어, 냉기 플랫 1티어, 거기에 치명타 확률 붙어 있고 치명타 피해 배율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전미가 비어서 지뢰 투척 속도 증가까지 붙일 수 있는 요런 활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이 빌드에선 보시면은 엄청 비쌀 거예요. 비싼데 올라가는 딜 상승량이 21% 정도? 제 기준에서는 뭔가 커런시를 많이 쏟아부으면, 이 지금 이 활 하나 바꾸는 활 하나 값이 이 빌드 값 한 몇 배 돼요. 그럴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변경해둔 변경해서 플레이하고 있는 그 아샨마인이 3원소 활을 쓰는데, 그게 지금 이 빌드보다 마을 DPS가 기존은 4만이었는데 이게 7만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0% 가량 세진 거죠. 이 무기 하나 바꾸는데 쓸 돈이면은 빌드를 아예 갈아엎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를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빌드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업그레이드 버전은 딱히 다룰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들 이제 재량껏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인맥싱을 하는 걸 적당히 하는 걸 선호하지, 많은 돈을 써서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이 빌드의 대충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는 좀 가늠이 돼서. 그리고 이제 치명적인 금지 요 주얼 살 때는 이제 힘을 꼭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주얼에서 힘을 엄청나게 땡깁니다. 이 주얼이 빠지면은 164에서 이 주얼이 61로, 그러니까 있을 때 169였죠. 그러니까 이 주얼이 주는 힘 상승량이 108 정도, 108 정도 되겠네요. 108. 예. 그 정도의 힘을 챙겨줍니다. 힘 여기 언덕의 왕과 약조각에서 힘 40씩 챙기고 소형 노드들이 전부 다 힘이 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 힘 두 개에다가 같이 추가로 검색을 한 게 이 위협이에요. 위협이 적이 받는 피해를 4초 동안 10%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위협을 같이 꼭 챙겼고요. 여기 있는 떡댐은 이제 더블 데미지는 부가적인 옵션이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고 나서 이제 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그렇게 이제 빌드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따라오시면서 제가 좀 되게 필수적인 부분만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노드 잘 따라오시고 하면은 잘 돌아가는 그런 빌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이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느낀 게, 그대로 안 따라했는데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빼시고 덜어내시고, 지금 유니크도 되게 많은 빌드잖아요. 그쵸?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덜어내시고 옵션을 정말 내가 최대한 가깝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맞추세요. 아니, 오히려 더 좋게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맞추세요. 그래야 최소 저랑 비슷해집니다.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타협해도 되겠지,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타협해도 되겠지, 요런 것들이 쌓이면은
빌드가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답답해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스킬 잼 레벨, 퀄작, 퀄리티작이라고 하죠. 퀄리티작, 스킬 잼 레벨,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제 고정 옵션들이죠. 총주교 고정 옵션 동작 속도 4% 증가, 장갑에도 지뢰 투척 속도 9% 증가가 달려 있어요. 요런 옵션들 하나도 챙기지 않고 예, 딜 성능이 안 나온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상황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제 경험상.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 끝까지 잘 보셨다면은 지뢰 투척 속도는 9%가 아니라 8%만 챙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제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